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대한 테스팅을 볼 수가 있는데, 시스템 테스팅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저희가 그 단위 테스트하고 통합 테스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걸 묶어가지고 실제 환경에서 이제 돌려보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필드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필드하고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할 거예요. 자, 개발 프로젝트 차원에서 정의된 전체 시스템 또는 제품의 동작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을 저희가 시스템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 환경과 굉장히 유사한 상태를 만들 거예요. 실제 그 필드에 있는 환경하고 유사하게 만들 건데, 되게 웃긴 거는 나중에 여러분 회사 가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필드랑 비슷하게 만들어도 꼭 사고가 터집니다. 꼭 사고가 터지고, 가서 실제로 설치하면 저렇게 안 돼요. 그런 일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조심조심 하시면서 이게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자, 시스템 관련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완벽하게 실행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테스팅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발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냐면 이 고객이 원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구사항이 정말 그렇게 잘 실행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때 테스트 베이시스를 이용할 거예요. 테스트 베이시스에 뭐가 있었냐면, 뭐, 리스크 분석서나 요구사항 명세서. 요거 있죠,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우리한테는 요구사항 명세서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뭐 해야 되냐면, 이 요구사항이 정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없다. 우리가 요구사항의 1번에 뭐는 어떻게 돼야 돼? 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실제 봤는데 그런 게 해결되는 게 없다. 그럼 뭐예요? 개발 잘못된 거예요. 요구사항 분석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 뭐, 이게 어쨌건 설계부터 다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어쨌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돼요? 리뷰하면서 막 체크해가면서 처리해야 되죠. 근데 어쨌건 시스템 테스팅하는 시점에는 최초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프로세스나 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유즈 케이스,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 레벨에서의 시스템 동작에 대한 명세, 그리고 OS나 시스템 리소스,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명세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고 잘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아까 계속 초기부터 만들어 놓은 이런 문서들 있죠? 이런 문서들 기반으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팅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능적인 요구사항 혹은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이 제공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뭐 메모리 누수는 어때? 메모리에 대한 뭐 그런 건 어때야 돼? 뭐 이런 식의 비기능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되는지 얘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기능적인 테스팅으로는 저희가 보통 뭐 하냐면 명세 기반, 중요한 용어인데, 명세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문서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서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세 기반 테스팅은 블랙박스 테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뭐가 들어오면 뭐가 나와야 돼. 뭐 이거 있죠. 이 중간의 과정은 돈케어고요. 어떤 입력을 받으면 어떤 출력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잘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문서가 뭐라고요? 여기 있는 테스트 베이시스 같은 문서들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테스팅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블랙박스 테스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테스팅을 기능적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비기능적인 테스팅으로는 기능적이지 않은, 딱 기능과 관련, 이 명세서에 있지 않지만, 적어도 뭐 메모리는 어때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잘 수행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얘가 뭐, 1초에 몇 건 이상 처리하는지,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건,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 시스템 테스팅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테스트 팀이 수행하시는 게 맞아요. 이 개발자가 보통 하진 않고요. 작은 회사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개발자가 다 하지만,
보통은 독립적인 테스트 팀들이 이걸 수행하는 게 맞고요. 보통 요거를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검수 테스팅이라고 해요. 검수까지 끝나고 나면, 검수 테스팅까지 끝나면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출시가 되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애를 저희는 시스템 테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검수까지 딱 끝났어요. 다 내가 우리 연구소나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테스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쪽 회사에 가서 심어줘야 되죠. 그게 뭐냐면 인수 테스팅이에요. 자, 그래서 시스템이나 시스템의 일부 또는 특정한 비기능적인 특성에 대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는 테스팅인데, 사실은 그냥 심어만 주면 되는데 심어주고도 테스팅해야 되죠. 거기서도 잘 동작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이제 확신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인수 테스팅은 결함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얘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얘가 설치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결함을 발견하자라고 테스팅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결함 발견은 요 이전까지로 끝내셔야 돼요. 여기는 내가 심어놓은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시스템에서 멀쩡하게 돌아가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 테스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함 발견이 얘의 목적은 아니에요. 결함이 발견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사겠다는 사람이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인수 테스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품질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 얘가 잘 됩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스템을 배포하거나 실제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수 테스팅 이후에는 대규모 시스템 간의 통합 테스팅을 이제 수행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 간에 다시 통합 테스팅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수 테스팅이 반드시 최종 단계 테스팅은 아니에요. 왜냐면 기존 시스템에다가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건 맨 마지막 테스팅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내가 한 작업에 있어서는 주는 것까지 하면 되니까 또 따르게 보면 마지막 단계의 테스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인수 테스팅은 보통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에만 얘가 하는 게 인수 테스팅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제 계속 이 인수 테스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설치 혹은 통합하면서 이제 테스팅이 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수 테스팅에 대한 애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컴포넌트에 대한 사용성에 대해서는 컴포넌트 테스팅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요. 새로운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시스템들 간에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인수 테스팅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식의 시스템이 멀쩡하게 잘 돌아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품질에 대한 확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팅을 저희는 인수 테스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수 테스팅의 형태를 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사용자 인수 테스팅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실제 이거 쓰는 사람 있죠?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사용자라고 할 건데 진짜 그 사용자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운영상의 테스트로 백업, 복원, 이런 일, 혹은 재난복구, 사용자 관리, 유지보수 작업, 그리고 보안 취약성 점검, 이런 거를 통해서 운영상의 테스팅으로도 할 수 있고요. 계약 인수 테스팅과 규정 인수 테스팅이라고 해서 뭔가 개발이 맞춤식 개발이 된 경우, 그래서 그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계약상에 우리가 얘기했던 계약을 하면서 뭔가 조건을 걸겠죠. 우리는 이러하면 받아줄게. 적어도 1000명 이상은 수용돼야 되고 1분 안에 해결돼야 돼. 이런 식의 인수를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의 규정이
정해줬으면 걔네들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다시 인수 테스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그 테스팅 할 때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테스팅을 보통 여기 나오는 알파 테스팅하고 베타 테스팅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알파 테스팅, 베타 테스팅 이런 용어를 쓰는 건데,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최종 고객들이 보통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소프트웨어 사용할 때 보면 쉐어웨어라고 하는 거나 프리웨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배포되는 애들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봤는데, 그게 정식은 돈을 받고 파는 애인데, 그거 정식 배포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기간 한정판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딱 뿌릴 때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안 써봤어요? 쉐어웨어 이런 거 안 써보셨어요?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빨리. 써본 적 있죠? 여러분 다 무조건 정품만 써요? 다 돈 주고 써요? 아니잖아요. 무료로 배포된 거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냐면 걔 다운로드 받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통계 자료 보내준다라고 여러분 체크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얘네가 소프트웨어를 돈 먹고 팔기 전에 뭐 하냐면 여러분은 베타 테스터예요. 우리가 요거 먼저 구분을 하고 얘기할게요. 자, 알파 테스터가 있고요, 베타 테스터가 있는데, 알파 테스트는 개발 조직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팀 안에서 어쨌건 테스팅이 이루어지면 이거 알파 테스트예요. 자, 보통 고객 사이트로 이동하기 전에 개발 완료 후에 테스팅을 하는데, 보통 공장 인수 테스팅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이 시스템이 외부인이 보기 전까지의 테스팅이에요. 내부 안에서 이제 막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막 체크하는 이런 테스팅이에요. 내부인들끼리 하는데,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내 소스 테스팅하면 테스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제품의 약점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건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이 어떤 특성이 있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적당한 데이터를 넣어서 잘 테스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 알파 테스트는. 근데 최종적으로 배포하기 전에 이 베타 테스트를 해요. 이게 뭐냐면 실제 환경에서 사용자 혹은 잠재 고객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고객 사이트로 이동한 후에 테스팅하는 사이트 인수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아까 맨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한테 그냥 뿌려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막 써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버튼을 누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버튼에 말도 안 되는 데이터 입력을 막 해봐요. 그러면 얘가 예외 처리가 잘 돼 있으면 잘 넘어가겠지만, 아니면 시스템이 뻗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발자 입장에선 그거 체크 못한 그런 오류거든요. 그런 결함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터트린 거예요. 그 결함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얘네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구멍 뚫어 놓고요, 여러분 보고 이거 데이터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게 여기다 정수를 잘 넣어요. 숫자로 잘 집어넣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애들용으로 뭐 했다 그럼 여기다 뭘 넣을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숫자를 넣어야 된다라고 알지만, 그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뭘 넣을지 몰라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발자들 머리에서는 저기는 뭐 숫자나 문자가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이제 막 넣을 거 아니에요. 아무 버튼에 막 누를 수 있고 막. 우리는 뭐 버튼을 누를 때 무조건 하나만 누르는데, 이상한 애들은 막 버튼 3개씩 누르고 막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버그 터질 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베타 테스트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서 별의별 오류에 대한 보고를 다 주면, 그거에 대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식한 다음에, 그걸 해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정식판이 이제 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 가끔 이상할 때 있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 제품인데 이거를 왜
이거를 왜 나한테 무료로 주지? 왜 이걸 나한테 30일이나 기간 한정으로 해서 왜 나한테 이걸 제공해 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을 테스터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적극적으로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개발자들끼리 할 수 있는 테스트는 이미 다 끝난 상태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여러분이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고가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얘네들이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요런 인스테싱이라고 하는 애를, 그러니까 요런 알파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할 거고요. 나중에 보다 보면 요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라는 용어들 가끔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 그럼 여러분은 베타 테스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갔는데 다른 부서에서 나한테 테스트 좀 해줘. 그러면 여러분 알파 테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여기 그림이 하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베타 테스트하고 알파 테스트가 있는데, 베타 테스트는 외부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인들은 이미 여기 보시면 알파 테스트는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자체 검사고요.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외부에 넘겨서 일반인들이 테스트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베타 테스터들의 일반적인 조건을 보면 이제 실제로 사용 혹은 시도해본 후에 후기를 작성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없으면 이거 시켜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버그 및 오류가 있을 시에 즉시 전달하도록 해야 되고요. 시판 전에 하는 테스트이므로 상품 출시 전까지는 기밀을 유지해야 돼요. 어제건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때 이런 거 다 거기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신경 안 쓰긴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이 거기에다 동의 체크만 딱 하면 지가 알아서 다 땡겨가요. 오류 있으면 그냥 알아서 보고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저기에 이미 베타 테스터로 잘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저희 볼 거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다음 파트 진행하겠습니다.